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할 믿을 수 없는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수건, 세계 최강국들의 은밀한 클럽에 오직 두 번째로 가입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술과 국력이 곧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냉정한 국제사회,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우뚝 선 조국의 위대한 발자취를 제3국 지식인의 시선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력의 상징입니다. 잠시 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바라본 한 남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알제니아에서 온 아드난 무스타파입니다. 파트 2 알제니아 해양강국 꿈과 한국의 그림자. 저는 아드난 무스타파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니아의 해양공학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알제니아가 다시 지중해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건조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시험하는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세계 조선 강국의 사례를 가르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저에게 일종의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1970년대,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은 저 같은 개발도상국 학자에게는 믿기 어려운 신화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상선 분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KSS-III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한 논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 잠수함에는 이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튬 전지, 잠수함 기술과 수직 발사 체계 VL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향한 한국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체입니다. 잠수함의 스크류 하나, 용접된 강판 한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술적 완벽함은 알제니아의 조선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즉 기술의 부족과 자본의 한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처럼 하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저 멀리 빛나는 등대와 같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압도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했지만 그 격차 때문에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엄청난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매일 밤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파트 3 30년 수건, 미국의 불어와 한국의 노력. 제가 한국을 단순히 기술 강국으로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국가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SSNS 입 서브머시벌, 누클리어온 모든 해양 강국이 꿈꾸는 궁극의 전략 자산입니다. 긴 자막 능력과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 반경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핵잠수함은 건조 기술보다 핵연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저는 한국이 1990년대부터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즉 압력 용기, 추진 시스템, 선체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한마이너스 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한국은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었고, 이는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고성능 연료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동시에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로비를 펼치고
기술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이 마치 굳게 닫힌 쇠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쇠문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과 연료는 미국이 1950년대 영국에게 단 한 번 공유했을 정도로 극도의 기밀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30년에 걸친 인내의 역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온 과정 자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약 1500자 파트 4 트럼프의 전격 승인, 세계를 뒤흔들다. 며칠 전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학기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를 상대로 생중계되는 긴급 뉴스 속보가 제 컴퓨터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격 승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다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이것이 단순한 오보가 아닌 21세기 국제 질서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950년대의 영국 외에는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군사적 핵추진 기술을 사실상 한국에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게 이 기술을 이전하는 AUKUS 동맹이 있었지만 한국은 영미권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동맹국에게 이러한 최고 기밀 중의 기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한국을 최상위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이 요청했던 사항, 즉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허가 문제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핵연료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잠수함 건조 승인 자체가 이 핵협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우회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원했던 핵주권 확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 연구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외교 채널은 즉각적으로 반발의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조치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발 속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비로소 그들과 동등한 전략적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한국은 마침내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 5 갈등 핵연료 재처리 허가 요청의 기술적 무게.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은 달콤했지만 저 같은 공학자에게는 다음 단계, 즉 핵연료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HEU나 특수 저농축 우라늄 헤리올 연료로 사용하며 이 연료는 수십 년간 교체 없이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핵잠수함의 무한 잠항 능력의 비밀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수 없다면 그 핵잠수함은 미국의 손에 달린 반쪽짜리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철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가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배경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전한 핵주권을 갖기 위한 최후의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 권한을 주는 것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먼저 발표했지만 사실상 핵잠의 심장인 핵연료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의 끈질긴 설득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여 운용함으로써 미군이 아시아에서 져야 하는 군사적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부담 분담이라는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한 매우 정교한 전략적 논리였습니다. 한국이 핵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치밀한 설득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주먹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논리와 기술력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한국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파트 6 사건 전개의 한국의 필라델피아 투자 비밀을 파헤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발표와 함께 핵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를 늘렸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숨겨진 전략을 발견하고 전율했습니다. 왜 미국 본토의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납품을 넘어선 상호 의존을 극대화하려는 한국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본의 폭발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미국 조선소의 부활에 기여하도록 투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과서적인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기술 하나를 얻기 위해 졸렬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약점과 필요를 정확히 꿰뚫고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의 학생들에게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전략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파트 7 문제 발생 극소수 국가 클럽, 그리고 알제니아의 한숨.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의 전유물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 호주가 포함되는 소위 파워클럽의 회원 자격과 같습니다. 저는 이 클럽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추진 기술은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미국이 1950년대에 영국과 공유한 이후 70년 가까이 그 누구에게도 이 기술을 통째로 이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AUKUS 동맹을 통해 호주의 기술 이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 클럽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비영미권 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승인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알제니아의 상황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제니아도 해양 강국을 꿈꾸지만 이러한 핵심 기술은 수백 년간 서방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꽁꽁 숨겨져 왔습니다. 저는 알제니아의 해양공학 교수로서 한국이 성취한 이 결과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는 한국이 우리도 이 기술을 다룰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완벽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손재주가 아니라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성능 원자로를 운용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미국으로부터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 뉴스는 저에게 절망적인 벽을 보여주는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 알제니아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기술과 전략적 인내를 통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30년의 서름과 끈질긴 노력이 이 하나의 승인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라는 명예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취 앞에서 잠시 알제니아의 꿈을 잊고 순수한 경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 8 깨달음, 한국의 전략적 인내와 국뽕의 완성.
저의 모든 분석과 해석의 끝은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단순한 협상 결과가 아니라 한국의 국력 완성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핵주권이라는 가장 예민한 문제를 들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주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실리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잠수함이라는 기발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라는 경제적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술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논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한국의 전략적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때를 기다렸으며 그 시간 동안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으로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강국에게 기술과 전략적 승인을 받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느낄 감격과 국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이제 핵잠수함이라는 궁극의 전략 자산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알제니아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선진국 모델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당신들이 감히 도전해야 할 세계의 리더 중 한 명이다. 한국의 성취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알제니아의 젊은 세대에게도 불가능은 없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의 위대한 성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파트 9 마무리. 아드난 교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단순한 군사 뉴스를 넘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당당한 전략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이뤄낸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